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대학원 계산학 수업 여섯 번째인가요? 네, 오늘은 2.3절 오퍼레이터랑 매트릭스 엘레멘트를 같이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절에서 우리가 주로 배우게 될 내용들은 우리가 지금 앞에서 배운 것들, 파동 함수는 가장 간단하게 슬레이터 디터미넌트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을 배웠고, 우리가 거시적 세계에서 어떤 측정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미시 세계, 양자의 세계에서 봤을 때에는 그 상태가 나타내는 파동 함수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측정하고자 하는 그런 행동, 그 행동의 오퍼레이터의 기대값이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쉽게 말해서 오퍼레이터, 연산자의 매트릭스 형태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면은 그러면 우리가 측정을 했을 때 어떤 결과를 얻을 건지를 미리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주로 해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만나게 되는 예제는 수소 분자를 가장 간단한 미니멀 베이시스로 나타냈을 때 매트릭스 엘레멘트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바로 앞절에서 배웠다시피 바닥 상태의 이그젝트한 표현은 미니멀 베이시스 내에서 바로 리니어 커뮤니케이션 오브 11바 그리고 22바에 라고 했었죠. 여기서 1이라고 하는 거는 수소 H2의 바닥 상태의 몰레큘러 오비탈이고 2라고 하는 것은 안타이 본딩 몰레큘러 오비탈이 되겠습니다. 그 바는 바가 붙으면 베타 오비탈, 바가 없으면 알파 오비탈이라는 것도 했었죠. 그리고 이 두 개의 베이시스를 가지고 이 두 개의 상태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해밀토니안의 형태에 대해서도 우리가 바로 앞에서 봤었습니다. 그거를 굳이 다시 쓰지는 않을게요. 다시 쓰진 않고 그럼 여기를 구성하는 매트릭스 엘레멘트들을 생각을 해보면 바닥 상태의 H의 바닥 상태 파동함수 그러니까 쉽게 좀 더 숏핸드로 쓰면은 11바 H 11바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오프 다이아고날 엘레멘트로는 바닥 상태와 들뜬 상태 11바를 22바로 들뜨게 만든 파동함수가 있겠죠. 그래서 11바 H 22바 뭐 이렇게 되겠고 마지막으로 또 다른 다이아고날 엘레멘트는 11바를 22바로 더블리 익사이티드 시킨 부분인데 22바 H 22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H의 형태는 익히 알고 있을 텐데 첫 번째 전자의 운동 에너지랑 첫 번째 전자가 원자 핵과 상호작용하는 에너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자가 전자의 운동 에너지 거기다가 두 번째 전자가 원자 핵과 상호작용하는 에너지 그리고 전자 간의 반발력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H1 이 부분이 원 일렉트론 1번 일렉트론의 원 일렉트론 파트가 되겠고 이 부분이 2번 일렉트론의 원 일렉트론 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 일렉트론 파트인 R12분의 1이 있죠. 그래서 오퍼레이터 1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H1 더하기 H2를 나타내고 여러분들이 예상할 수 있겠지만 원 일렉트론 오퍼레이터가 되겠고요. O2라고 하는 것은 R12분의 1로 2 일렉트론 오퍼레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알고 싶은 것들은 실제로 이런 엘레멘트들을 가지고 어떻게 계산을 하는가 오퍼레이터의 기대값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 일렉트론 파트부터 한번 봐보도록 합시다. psi
제로에 51 psi 제로. 바닥 상태에 있을 때에 원 일렉트론 파트를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볼 텐데, 원 일렉트론 파트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1번 전자에 대한 이펙티브 해밀토니안이랑 2번 전자에 대한 이펙티브 해밀토니안 H2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를 먼저 계산해 보죠. H1을 한번 계산을 해 봅시다. 근데 우리가 아직까지 그 스페이셜 오비탈을 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는 많이 안 배웠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바닥 상태를 크사이1, 크사이2 스핀 오비탈로 표현을 할 겁니다. 그래서 11바가 아니라 크사이1, 크사이2로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제 이게 슬레이터 디터미넌트이기 때문에 실제 생긴 형태는 루트 2분의 1에 크사이1의 1번 전자, 크사이2의 2번 전자 들었는 하트리폭이 아니라 하트리 프로덕트에다가 크사이2의 1, 크사이1의 2번 전자가 들었는 하트리 프로덕트 차이로 계산할 수 있죠. 그래서 요거를 계산하려면은 이게 결국 꺽쇠가 들어가 있는 게 적분을 계산한다라는 건데, 전자가 두 개 있으니까 x1, x2에 대해서 각각의 1번 전자와 2번 전자에 대한 위치 그리고 스핀에 대해서 적분을 해야 되고, 이게 이 앞에 부분 불화 부분에 해당하는 거에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를 곱해주고, 그러니까 루트 2분의 1에 사이1의 1, 2, 1, 1에 2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거에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요게 노란색 파트가 되겠고, 그 다음에 녹색 H1이라고 쓰는 부분은 우리가 뭐 이펙티브 해밀토니안이라고도 부르고 코어 해밀토니안이라고도 부르는 원 일렉트론 파트가 되겠죠. 요거는 이렇게 그대로 써주고, 마지막으로 캣 부분에 해당하는 것은 역시 루트 2분의 1에 사이1의 1, 2. 제가 노트에 써놨으니까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해볼게요. 이렇게 되겠죠. 이게 우리가 학부 계산학 시간 때 한번 해본 건데, 지금 N 일렉트론 일반화 시키기 전에 한번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전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개를 해보고 다시 시작하죠. 네, 이렇게 4개의 항으로 전개를 할 수 있습니다. 상수는 2분의 1이 되고, 가운데 H1이 들어가 있는 이런 4가지 텀이 나오게 되죠. 그럼 이거를 적분을 우리가 실제로 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도 적분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일단 1번 전자에 대해서 적분을 하는 것은 이렇게 1번 전자들끼리 묶어야 되고, 그래서 1번 전자들끼리 묶고, 그 다음 2번 전자는 2번 전자에 대한 함수들끼리 적분을 해주면 되죠. 1번 전자는 지금 오퍼레이터가 있으니까 어떤 값인지 몰라도 2번 전자에 대해서 적분을 하는 것은, 이것은 dx2에 xi2 스타 2에 이거를 적분하는 거니까, 한마디로 이거는 같은 파동함수의 제곱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적분하면 1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 값이 1이고, 그 다음에 역시 이번에는 또 오른쪽에 한번 살펴보면은 1번 전자에 대한 것들 이렇게 모을 수가 있고, 2번 전자에 대한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번에는 보면은 인덱스가 2, 1로 다르죠. 서로 다른 파동함수를 곱해서 적분하면 얼마가 됩니까? 스핀 오비탈의 경우에는 올소고날리티가 있기 때문에 0이죠, 그죠? 이 값이. 이 값은 적분 안 해봐도 그냥 전체가 0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역시 유사하게 이 부분도 2번 전자에 대해서 하는데 인덱스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올소고날 하죠. 0이죠. 여기 마지막에 이 부분은 2번 전자에 대해서 했는데
같은 인덱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분했을 때 1의 값을 가지겠죠. 결국 정리를 해보면은 이런 식이 되겠죠. 그래서 크사이 1에 대한 h1의 기대값, 그 다음 크사이 2에 대한 h1의 기대값,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거는 뭐 안 해봐도 알 수 있는데 두 번째 전자에 대한 원 일렉트론 파트를 계산해 보면 사실은 1번 전자에 대한 결과와 완전히 똑같이 나오겠죠. 뭐 사람이니까 뭐 1번 전자, 2번 전자라는 거를 우리가 임의로 지정할 수는 있지만은 실제 전자는 1번, 2번이 따로 없죠. 그래서 완전히 똑같은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결국 우리가 계산을 하려고 하는 원 일렉트론 오퍼레이터에 대한 바닥 상태의 기대값은 2분의 1이 두 개 있으니까 dx1에 x1 스타에 h1 크사이 1이죠. 크사이 1. 그 다음에 dx1에 크사이 2에 여기에 크사이 2 1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앞에서 쓰던 그 브라켓 노테이션을 사용을 하면은 이거는 이제 1 h 1 이렇게 되고, 여기 1이라고 하는 것은 오비탈 스핀 오비탈 인덱스를 가져오는 거예요. 전자는 뭐 1번이라고 지칭을 하든 뭐 100번이라고 지칭을 하든 중요하지 않은 더미 베리어블이니까. 그리고 2 h 2 이렇게 되겠습니다. 우리 계산학 학부 때 했던 내용이죠, 그죠? 한번 복습을 해봤고, 그러면 넘어가서 이제 투 일렉트론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계산하고 싶은 것은 바닥 상태의 파동함수에다가 투 일렉트론 오퍼레이터의 기대값을 계산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앞에서 원 일렉트론에 대해서 했던 것처럼 요 바닥 상태의 슬레이터 디터미넌트를 한번 전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불화 부분을 전개를 하면 요 노란색 부분이 되고, 이제 컴플렉스 컨주게이트가 들어가고, 투 일렉트론 오퍼레이터 R1, 2분의 1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캣 부분이 이렇게 오른쪽에 들어가게 됩니다. 요 다음에 이제 요거를 다 전개를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전개를 할 수가 있고, 그런데 이제 아까 전과 달리 스피드 오비탈의 올소고날리티를 쓸 수가 없죠. 왜냐하면 요게 투 일렉트론 오퍼레이터이기 때문에 1번 전자, 2번 전자 둘 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같이 적분을 해야 되죠. 같이 묶어서 적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적분이 분리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은 요 적분 형태랑 요거랑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적분 형태가 사실은 똑같은 꼴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지만은 뭐 전자 1번이니 전자 2번이니 하는 것들은 사실 의미 없는 더미 베리어블이죠. 전자 1번, 2번이라는 건 우리가 임의로 정한 거니까. 그래서 얘들은 서로 바꿀 수가 있어요.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즉 R1, 2분의 1은 사실 R2, 1분의 1이랑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두 번째 적분 여기에서 1, 2의 위치를 한번 바꿔보세요. 바꿔보고 나면은 요 두 개가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보면은 요 부분과 요 부분 역시 또 같은 거죠. 그래서 요 부분도 서로 같은 꼴입니다. 그러면은 같은 게 있으면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RI와 같이 쓸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투 일렉트론 인테그럴에 대한 새로운 노테이션을 하나 도입할 텐데, IJ 그 다음에 세로의 발을 하나 끊고 KL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은 그 사이 I, J, 그 사이 K, 그
그 사이 L 이렇게 쓰는 건데, 이게 결국에 풀어서 쓰면은 dx1, dx2 그 사이 I 스타의 1, 그 사이 J 스타의 2, 그 다음에 R1, 2분의 1에 그 사이 K의 1, 그 사이 L의 2, 요것을 나타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요 표기법을 사용을 하면은 제 노트에 조금 오타가 있네요. 요거를 보셔야 될 텐데, 투 일렉트론 오퍼레이터에 대한 수소 분자의 바닥 상태의 미니멀 베이시스 기대값은 1, 2, 1, 2에 그죠? 인덱스 1, 2, 1, 2에 그 다음에 뭡니까? 빼기 1, 2, 바 2, 1이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은 하트리폭 방법으로 나타낸 슬레이터 디터미넌트의 그라운드 스테이트 에너지는 부사의 제로 H 부사의 제로라고 쓸 수가 있고, 해밀토니안이 원 일렉트론 파트와 투 일렉트론 파트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거에 대한 각각의 기대값을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1, H1 그 다음에 2, H2 더하기 투 일렉트론 파트 1, 2, 1, 2 빼기 1, 2, 2, 1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다음 절에서는 이것을 이제 N 일렉트론 케이스로 확장하기 전에 먼저 투 일렉트론 인테그럴의 또 다른 표현법을 한번 확인해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3.2절에서는 우리가 원 일렉트론, 투 일렉트론 인테그럴의 또 다른 표기법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지금껏 써오고 있던 그 꺽스의 노테이션은 사실은 물리학자들이 더 많이 쓰는 표현법이라서 피지시스트죠. 네. 케미스트니까 피지시스트 스펠링을 잘 모르겠네요. 노테이션이라고 부르고, 꺽스의 이제 IJ, KL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말했던 대로 그 사이 I, 그 사이 J, KL 이라서 이것이 의미하는 실제 수학적 표현은 XI 스타의 1, 스타의 2, R1, 2분의 1, XK의 1, XL의 2 요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1번 전자, 2번 전자라고 하는 거는 사실 의미가 없기 때문에 바꿔서 써도 여전히 같은 표현이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1, 2를 바꿔서 써보면은 IJ, KL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뭐랑 똑같겠습니까? 이제 J가 먼저 오죠. 1번 전자, 2번 전자 이런 순으로 오니까 JI, L, K랑 사실 같은 표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IJ, KL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요것들의 순서를 이렇게 바꿀 수가 있죠. 어떻게 바꿀 수 있나요? 전체에다가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를 해주면 되죠. 그래가지고 KL의 IJ의 전체의 컴플렉스 컨주게이트와 같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피지시스트 노테이션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 우리가 안타이 시메트라이즈드 투 일렉트론 인테그럴을 표현할 수 있는데, 우리가 앞에서 1, 2, 1, 2 빼기 1, 2, 2, 1, 2라는 표현을 썼죠. 그게 앞으로 굉장히 자주 등장하게 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IJ 더블바에 KL이라고 하면은 이게 IJ KL 빼기 IJ LK 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뭐 피지시스트 물리학자들은 전자 1, 2, 1, 2를
표현하는 거를 선호하는 반면에 우리 케미스트들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했냐 하면은 일단은 꺽쇠가 이렇게 네모가 아니라 사각형 꺽쇠예요. IJ, KL이라고 했을 때 어떤 식으로 차이가 나냐 하면 일단 케미스트들은 1번 전자에 대한 거를 먼저 다 써요. XI 스타의 1번, XJ의 1번. 요렇게 묶는 거죠. 피지시스트 노테이션에서 요거끼리 먼저 써주고 그 다음에 R1, 2분의 1이 나오고 그 다음으로 이제 요 뒷부분 2번 전자에 대한 것이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K죠. 죄송합니다.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형태 2번이죠. 그 다음에 그 사이 L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피지시스트 노테이션에서는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1, 2, 그 다음에 없는 거 전자 1, 2 이렇게 나오고 케미스트 노테이션에서는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1, 없는 거 2, 1,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2, 이런 식으로 등장을 합니다. 뭐 왜 이렇게 썼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옛날부터 이렇게 썼나 봐요. 그리고 역시 뭐 케미스트 노테이션에서도 전자 인덱스는 바꿀 수 있기 때문에 1, 2를 바꾸면 IJ, KL이라고 하는 것이 이번에는 노테이션을 요렇게 바꾸는 거죠. 요렇게 바꾸고 그 다음에 요거랑 요렇게 바꾸는 거죠. 요렇게 바꾸고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KL의 IJ와 같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죠. 그리고 뒤로 넘어가서 몇 가지 적분들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허수인 경우를 다루기도 하지만은 대부분은 그 리얼 스페이스 내에서 논의를 진행을 하기 때문에 리얼 스핀 오비탈인 경우에 케미스트 노테이션에서 조금 더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이 I 스타의 1, 사이 J의 1, R1, 2분의 1의 K 스타이 이렇게 되죠. 근데 리얼 스핀 오비탈이라고 하면은 이 컴플렉스 컨주게이트가 있으나 없으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순서를 IJ 순서를 그냥 바꿔도 되고요. 그 다음에 K와 L의 순서를 바꿔도 되죠. 그럼 IJ를 바꾸면은 JI, KL 뭐 요런 적분과도 같은 값이고 그 다음에 KL을 바꾸면은 IJ의 LK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JI의 LK 뭐 이렇게도 전부 똑같은 적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을 기억해 두시고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원 일렉트론 인테그럴은 케미스트 노테이션이나 피지시스트 노테이션이 다행스럽게도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래서 뭐 별 어려움이 없죠. 그러면 이렇게 하고 그 다음 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들어가는 절에서는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 이 매트릭스 엘리멘트 계산하는 것을 N 일렉트론 케이스에 대해서 확장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N 일렉트론 시스템에 대해서 확장을 해볼 거고 그러면은 원 일렉트론 오퍼레이터라고 하는 놈은 코어 해밀토니안, 원 일렉트론 해밀토니안을 n번째 전자까지 쭉 다 더하는 것이 되겠고 두 번째 투 일렉트론 오퍼레이터의 경우에는 더블 서메이션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i가 j보다 큰 경우만 했을 때 v, ij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는 거는 이 오퍼레이터 양쪽에 우리가 뭐 이런 슬레이터 디터미넌트를
끼워 놓고 계산을 하게 되잖아요. 이런 것들 KL이라고 대표되는 브라켓 사이에 끼워 놓게 되는 건데, 이 엘리멘트 값이 어떻게 되는지는 K와 L이 얼마나 유사한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 K와 L이 같은 경우에요. 예를 들자면 K가 뭐 이런 식의 스핀 오비탈이 쭉 뭐 같은 부분이 쭉 나오고 M, N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고, 두 번째 케이스, 이번에는 한 개의 스핀 오비탈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K와 L 사이의 차이는 XM이 XP로 대처된 걸로, 그 사이 P로, 자꾸 X라고 읽네요. 네. 그래서 L 슬레이터 디터미넌트는 그 사이 P, 그 사이 N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거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케이스, 이번에는 두 개의 스핀 오비탈만큼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 사이 M은 그 사이 P로 바뀌고, 그 사이 N은 그 사이 Q로 바뀌었다고 해봅시다. L이라고 하는 놈은 그 사이 P, 그 사이 Q로 표현을 할 수 있죠. 그럼 뭐 왜 3개, 4개 다른 건 안 해보느냐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우리가 뒤에 가서 보면 알겠지만 해밀토니안이라고 하는 놈은 기본적으로 원 일렉트론 파트랑 투 일렉트론 파트로 이루어져 있고, 오퍼레이터가 이렇게 투 일렉트론 파트까지 밖에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스핀 오비탈이 만약에 3개 이상 차이 난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볼 것도 없이 그냥, 그러면은 이제 하나씩 과정을 유도를 해봅시다. 뭐 완전 그 풀 유도는 아니고 약간 이해를 돕는 수준 정도의 유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원 일렉트론 오퍼레이터부터 해볼게요. 원 일렉트론 오퍼레이터라고 하는 놈은 모든 전자에 코어 해밀토니안을 더해 놓은 게 되겠죠. 첫 번째 케이스 1, K랑 L이 같은 경우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K51, K를 계산한다라고 하는 것은 MN 51 MN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그 사이 M, 그 사이 N을 나타내는 거고, 여기가 몇 번째 오비탈이냐, A 번째다, B 번째다, 이런 걸 쓸 수 있겠죠 우리가. 뭐 A 전자, B 전자 그걸 의미를 하는 거예요. M, A, N, B 이 말이고, 좀 더 구체적으로 쓰자면은 그 사이 M의 A 번째 전자, 그 사이 N의 B 번째 전자,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결국 적분을 한다는 거는 이런 식이 될 거예요. 뭐 앞에 쭉 어떤 부분들이 나오고, 요 M이라고 하는 놈이 A 번째 전자, 그 다음 여기는 이펙티브 코어 해밀토니안은 A 번째 전자에 대한 해밀토니안이 와야겠죠. 요거랑, 그럼 나머지 부분들은 다 그냥 이렇게 곱하기해서 적분하는 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B 번째 전자에 대해서는 B 번째 전자 부분 뺀 나머지 것들, 아이고 왜 안 지워집니까 이게. 이렇게 하고 N은 B 번째 전자 H, B, N, E 이렇게 되겠죠. 뒤에 뭐 또 나올 거고, 우리가 스핀 오비탈 K 양쪽에 같은 스핀 오비탈을 가지고 슬레이터 디터미넌트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전부 다 똑같은 거잖아요. 좌 불활한 캣이 적분하면 1이 되고, 얘도 역시 적분하면 1이 됩니다.
그럼 결국에는 요 경우에는 MHM 더하기 NHN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시작해서 전자 인덱스 쫙 돌려가지고 n번째 전자까지 다 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이거를 더 간단하게 표현하면 m을 1부터 해서 n번째 전자까지 요런 기대값을 전부 계산을 해서 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 2. 이번에는 K는 위에서 주어진 것처럼 MN 이렇게 주어지고 L의 경우에 M이 P로 바뀐 거죠. PN 이렇게 됩니다. 역시 똑같이 K, O1, L을 계산을 하는 건데 MN, O1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PN이죠. 나머지 점점점은 다 같다는 뜻이에요. 역시 위에서 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여기가 A번째, B번째, A번째, B번째 그렇게 해서 풀면은 쭉 어떤 점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나오고 MA, HA, PA 요게 나올 거고 그죠? 그 다음에 나머지 전자들 요게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이제 A번째 전자 했으니까 B번째 전자로 건너가야죠. 전자 인덱스가 바뀌니까 NB, HB, NB죠. 네. 그 다음에 남은 거는 M, P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봤다시피 요 완전히 같은 슬레이터 디터미넌트를 가지고 오버랩 계산하면 이건 1이죠. 근데 이 경우는 어떻습니까? 지금 보면은 B번째 전자에 대해서 서로 다른 스핀 오비탈을 가지고 있죠. 이거는 스핀 오비탈의 올소고날리티에 의해서 0이 되겠죠. 결국에는 요 A번째 전자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전자들은 전부 요거를 가지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요 성분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 다른 적분은 전부 다 0이 되는 겁니다. 다. 그래서 결국 남는 거는 M, H, P가 남게 되는 거죠. 맞습니까? 요렇게 되고 그럼 마지막으로 넘어가서 세 번째 케이스를 해봅시다. 세 번째 케이스 3의 경우에는 K가 MN이고 L이 PQ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뭐 여러분들이 좀 직감할 수 있겠지만, 아이고 KL 이렇게 했을 때 MN, O1, PQ 이렇게 했을 때 똑같이 계속 써볼까요? 네, 점점점이 나오고 M, H, 아이고 새로 쓸게요. M, H, P 그 다음 나머지 적분은 N, Q 그 다음 성분 땡땡땡 M 땡땡땡 P 그 다음에 N 아이고 이렇게 쓰면 안되죠. N, H, Q 근데 이거 보면은 원 일렉트론 오퍼레이터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전자를 하나씩 서로 다른 스핀 오비탈 인덱스를 하나씩만 묶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나머지는 다른 전자에 대한 적분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전부 빠져나오고 서로 다른 스핀 오비탈이 나타나는 적분은 전부 다 0이 되죠. 전부 다 0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원 일렉트론 오퍼레이터의 기대값을 구하는데 두 개의 슬레이터 디터미넌트가 K랑 L이 두 개 이상
차이가 난다라고 하면은 0이 돼버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원 일렉트론 오퍼레이터를 다 정리를 했고, 페이지를 넘겨서 투 일렉트론 케이스도 한번 해봅시다. 투 일렉트론 케이스의 경우에는 사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조금 쉽진 않아요. 그 두 개를 동시에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는 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 K랑 L이 같은 경우죠. 그래서 K는 MN으로 이렇게 같은 거를 의미하는 게 되겠고, 요거를 계산을 하는 게 되겠죠. 근데 이제 양쪽에 MN이 전부 이렇게 같은 거예요. 스핀 오비탈이 완전히 이렇게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 안에 존재하는 모든 두 개를 선택하는 조합은 다 되겠죠. 그래서 MN 더블 서메이션을 돌리는데, 이렇게 안타이 시메트라이즈드 투 일렉트론 인테그랄이 모든 페어에 대해서 나타날 겁니다. 왜 안타이 시메트라이즈가 나타나는지는 우리가 앞에 투 일렉트론 했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 1, 2, 1, 2가 있고 맥이 1, 2, 2, 1이 항상 이렇게 세트로 나타났죠. 그 슬레이터 디터미넌트의 안타이 시메트리 성질 때문에 이렇게 나타났고,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은 MN을 돌리면은 1, 2, 1, 2도 나오지만 2, 1, 2, 1도 나올 거예요. 근데 그건 사실 똑같은 값이기 때문에 우리가 2분의 1을 해줘가지고 더블 서메이션에 의한 효과를 방지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 이번 L이 PN일 때예요. 그래서 K O2 L MN O2 PN, 요거를 계산을 할 텐데,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모든 페어에 대해서 나오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M과 P가 서로 다른 스핀 오비탈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투 일렉트론 오퍼레이터로 묶이지 않고 바깥으로 나가버리면, 예를 들자면 뭐 이런 식으로 나가서 뭐 N 뭐라고 할까요? 뭐 임의의 스핀 오비탈 AN O2 A N 뭐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 적분값이 그냥 무조건 0이잖아요. 그 말은 O2라는 투 일렉트론 오퍼레이터 안에 M과 P는 항상 잡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M 요게 있어야 되고, 나머지는 자유롭잖아요. 그죠? 나머지 한 변수는 자유로우니까 이렇게 되고, 가능한 한 모든 n에 대한 조합을 다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죠. 마지막 세 번째 케이스, L의 경우, L이 PQ인 경우 KO2 L을 계산을 하라고 하면 MN O2 PQ를 계산을 하는 건데, 이 경우에는 양쪽이 MN, PQ가 서로 다르죠. MN, PQ를 투 일렉트론 오퍼레이터의 기대값으로 묶어 놓지 못하면 하나라도 오퍼레이터 바깥으로 빠져나가면은 0이 돼버리죠. 그래서 얘를 반드시 묶어 놔야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MN, PQ만 살아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치를 챌 수 있는 것은, 두 개의 디터미넌트가 유사하면 유사할수록 그러니까 완전히 똑같은 경우에 더블 서메이션, 하나 차이 나니까 싱글 서메이션, 두 개가 다르니까 하나의 숫자, 이런 식으로 점점 단순해지죠. 왜냐하면 스핀 오비탈의 올소고날리티, 이런 부분에 의한 영향 때문입니다. 이렇게 풀 데리베이션은 사실 2.3
2.4절인가 하여튼 중간에 나오는데 그거 너무 수학적인 내용이 많고 약간 우리 수준을 넘어서는 거라고 판단해서 그 내용은 빼버렸어요. 그래서 요 내용들을 제가 설명해 준 수준에서 일단은 이해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하고 한 가지 예제만 해볼게요. 우리 사실 대학원 수업에서 예제는 거의 같이 안 풀어보는데, 첫 번째 파동함수는 A, B, C, D 4개의 스핀 오비탈로 이루어져 있고, 두 번째 슬레이터 디터미넌트는 CR, DS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부사의1에 O2 이 값을 계산하면 어떻게 될까? 이거를 만약에 우리가 이 룰을 잘 모른다라고 하면은 얘를 다 전개를 해야 돼요.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일단 슬레이터 디터미넌트를 식으로 일단 풀어야 되죠. 그래서 4팩토리얼 루트분의 1에 그 파동함수 쭉 다 써야 돼요. 4팩토리얼이면 몇 개입니까? 24개죠. 항 24개 쓰고 또 이 밑에 나오는 항 24개 쓰고 그거 사이에 곱하기를 해줘야 돼요. 너무 복잡하죠. 해줄 수가 이 방법은 그냥 사실상 할 수가 없고, 우리는 이 룰을 위에서 유도했던 룰을 이해를 해가지고 적용을 해야 됩니다. 보면은 4개가 A, B, C, D 1, 2, 3, 4 전자에 대해서 다 다르네. 그냥 4개가 다르면은 그냥 이 값은 0이겠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최대한 우리가 이 룰을 적용을 할 때에는 여러분이 정렬을 해가지고 스핀 오비탈들을 정렬을 해서 서로가 최대의 유사성을 갖는 형태를 만들어 준 후에 위의 룰을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C랑 D가 위에 있는 이 부분이랑 같아지게 할 수 있죠. 먼저 S랑 D의 위치를 바꿔 볼게요. 요거의 두 개를 위치를 바꿀 텐데, 슬레이터 디터미넌트에서 행 또는 열을 바꾸면은 부호가 바뀌죠. 마이너스 CR SD. 그 다음에 또 이번에는 C랑 S를 바꿀 거예요. 바꾸면은 SR CD 뭐 이렇게 되나요? 네. 또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이번에 플러스로 나오겠죠. 이렇게 하고 나서 보면은 다른 부분은 AB, SR이 다르죠. 그래서 2 일렉트론 계산에서는 AB 더블바 SR로 정리가 될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쉽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임의의 슬레이터 디터미넌트 K에 대해서 에너지를 표현하면 다음과 같을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 오브 K, 결국 K, H, K를 계산을 하라는 건데, 해밀토니안은 앞에서 봤지만 1 일렉트론 파트와 2 일렉트론 파트로 이루어져 있고, 지금 서로가 양쪽이 같은 거니까 1 일렉트론 파트 분리해서 써볼까요? 이렇게 떼낼 수 있고, 이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은 HM 이렇게 될 거고, 뒷부분은 2분의 1에 MN에 MN 더블바 MN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 근데 뭐 이제 우리가 실제로 더 많이 뭐 MN을 쓰기도 하지만은 양자화학에서는 더 많이 쓰는 노테이션은 occupied 오비탈에 대해서는 뭐 A, B, C, D를 쓰고, 그다음 버추얼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IJ 이런 식으로 많이 쓰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똑같은 식인데 한 번 더 써보면은 이 차 있는 전자가 차 있는 오비탈들에 대해서만 하면 되니까 A, HA에 AB 더블바 AB
이렇게 뭐 물리학자 피지시스트 노테이션으로 쓸 수가 있을 거고, 케미스트 노테이션으로는 A, H, A, 그 다음에 2분의 1 A, B에 AA, BB 빼기 AB, BA로 쓸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되고, 사실 우리가 예제를 지금 거의 같이 안 풀어보고 있긴 한데, 사실 여러분이 그 수업을 들을 때 좀 어려움을 느끼시면은 사실 예제를 같이 풀어보면서 따라오시면은 훨씬 이해도가 높으실 거예요.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리시더라도 예제를 풀어보고 같이 디스커션을 해보시면은 훨씬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절의 제목은 이제 스핀 오비탈에서 스페이셜 오비탈로 건너가 보자라는 거죠. 뭐 이 짓을 도대체 복잡하게 왜 하냐 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우리는 스페이셜 오비탈을 가지고 더 많이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 과정을 한 번은 거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소 분자를 미니멀 베이시스로 표현했을 때 케미스트 노테이션으로 바닥 상태 에너지는 그냥 이렇게 1이라고 씁시다. 1 H1, 그 다음에 2 H2, 그 다음에 11 22 빼기 12 21이 되겠죠. 근데 우리가 첫 번째 스핀 오비탈 크사이 1이라고 하는 것은 스페이셜 오비탈 1번에 알파 전자가 곱해져 있는 거고, 그죠? 스핀 오비탈 두 번째는 똑같은 스페이셜 오비탈에 베타 전자가 곱해져 있는 거죠. 그죠? 크사이 1이라고 하는 거는 수소 원자의 1s의 합으로 나타나는 그런 오비탈이죠. 본딩 오비탈.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실제로 이 노테이션은 1 H1에다가 2 대신에 1바를 써도 되죠. 그죠? 이게 1이랑 같고 이게 1바랑 똑같잖아요. 더하기 11 1바 1바 빼기 1바 1바 1,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여전히 스핀이 포함된, 그죠? 스핀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는 스핀 오비탈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거를 스핀이 나타나지 않는 스페이셜 오비탈의 형태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원 일렉트론 파트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요거를 계산을 해보면 1바 H 1바라고 하는 게 적분식을 쭉 풀어서 써볼게요. 그러면은 위치와 스핀을 포함하는 X라는 코디네이트에 대해서 적분을 할 건데, 부사의 1 스타에 R1 XYZ를 포함하는 R1에 베타의 오메가 1, 그죠? 이렇게 되겠죠. 오메가가 이제 스핀에 대한 좌표. 그럼 H1 그 다음에 푸사이 1에 R1에 베타의 오메가 1, 이렇게 되겠죠. 근데 그러면 스핀에 대한 적분은 지금 보면은 결국 베타 적분이니까 그냥 1로 빠져나오겠죠. 빠져나오니까 결국 남는 거는 DR1에 푸사이 1 스타의 R1 H1에 푸사이 1의 R1, 요렇게 남겠죠. 이제는 적분 변수 자체가 위치에 대한 XYZ에 대한 것만 남아가지고, 스페이셜 오비탈의 경우에는 푸사이 1에 H에 푸사이 1, 요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스페이셜 오비탈을 가지고 나타낼 때에는 요렇게 둥근 라운드를 가지고 표현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I 바에 H에 I 바라고 하는 놈은 사실 스핀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올소노말리티가 있으니까
적분이 빠져나오면서 그냥 IHI랑 사실 똑같은 거죠. 그래서 적분값은 스페이셜 오비탈 IHI와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만약에 서로 다른 스핀을 원 일렉트론 계산한다, 이런 두 가지 케이스가 있겠죠. 아이고. 이런 경우는 결국에는 스핀으로 생각하면 알파 베타 곱하기고 베타 곱하기 알파 계산을 하는 거니까, 이거는 뭐 스페이셜 오비탈이 어떤 값을 가지던지 간에 무조건 0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 원 일렉트론 텀은 결국 정리를 하자면은 1H1 1바 H 1바의 경우에는 그냥 2배의 1 H1로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이제 2 일렉트론 파트에서는 스페이셜 오비탈이 어떻게 정리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 일렉트론 파트를 한번 봐봅시다. 2 일렉트론 파트의 경우에 첫 번째 등장하는 적분부터 봐볼게요. 11하고 1바 1바. 이거를 결국에 풀어 쓰면은 한 번은 풀어 써봐야 돼요. 그래야지 물리적 의미를 쉽게 알 수 있으니까. 푸사이 1 스타의 R1, 그 다음에 알파 스핀이죠, 오메가 1. 케미스트 노테이션에서는 1번 전자에 대한 게 먼저 쫙 나온다고 했죠. 푸사이 1 R1에 알파 오메가 1, R1 2분의 1은 푸사이 1에 R2죠. 이제 2번 전자에 대한 거, 베타에 오메가 2, 둘 다 스타가 붙죠. 그 다음에 푸사이 1에 R2에 베타에 오메가 2,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겁니다. 요게 요 부분이 되고, 이렇게 색깔로 제가 칠을 해드릴게요. 어디를 쓰고 있는 건지. 이렇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다시피 요렇게 지금 적분이 되죠. 같은 스핀 베리어블을 가지고 있으니까 알파 알파 적분하면 1. 이번에는 2번 스핀에 대해서는 요거죠. 그래서 베타 베타 역시 이것도 1이죠. 스핀 베리어블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분을 꺼내버리면은 위치에 대한 것만 남으니까 푸사이 1 스타의 R1, 푸사이 1의 R1, R1 2분의 1은 푸사이 2 스타의 R2, 푸사이 1이죠. 죄송합니다. R2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스페이셜 오비탈로 표현하면은 푸사이 1, 푸사이 1에 푸사이 1, 푸사이 1, 이렇게 2 일렉트론 인테그랄의 경우에는 스페이셜 오비탈로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쓸 수가 있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여기가 푸사이 1, 푸사이 2인데 알파 베타 우리가 이렇게 집어넣잖아요. 이게 우리가 이제 전통적으로 여러분들 일반화학 책에서부터 물리화학까지 많이 봤던 거고, 근데 스핀 오비탈이라고 하는 개념이 사실은 조금 더 좀 더 뭐랄까요, 실제 물리에 맞긴 하지만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요거를 마치 서로 다른 오비탈인 것처럼 표현을 한 거예요. 알파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 오비탈과 베타 전자가 차지하는 오비탈을 다르게 표현을 한 건데, 요게 사실은 같은 거죠. 그죠? 요거 두 개를 더한 게. 그럼 왜 이렇게 11 같은 노테이션이 나타나는지도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되고, IJ, KL이라고 하는 것이 케미스트 노테이션에서
우리가 IJ 이번에는 오른쪽에 다 베타 전자에 대해서 해도 같은 표현이죠, 그죠? 요게 1번 전자, 요게 2번 전자에 대한 건데 2번 전자에 대한 게 둘 다 베타 해버리면 역시 스핀 요거 그냥 1로 돼버리니까, 그죠? 그 다음에 IJ KL 이것도 될 거고, 또 마지막으로는 IJ KL에 전부 바가 붙은 전부 베타 전자에 대한 것도 다 같을 겁니다. 뭐로 같습니까? 바로 스페이셜 오비탈 IJ KL로 전부 같다는 거죠. 그죠? 스핀 올소고날리티 때문에 올소 노말리티죠. 우리가 같은 경우는 1을 이용을 하니까 올소 노말리티. 그 다음에 이제 투 일렉트론 인테그럴이 하나 더 있죠. 1바 1 요게 남았는데 얘도 역시 써보면은 요런 형태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스핀 베리어블에 대해서 적분을 먼저 해주면은 지금 알파 베타 베타 알파니까 다 0이겠죠, 그죠? 올소고날 하니까. 그래서 스핀에 대해서 해보면은 0이 돼버리죠. 그래서 결국에는 수소 분자를 미니멀 베이시스를 가지고 스페이셜 오비탈을 가지고 우리가 표현을 해보면은 에너지는 2배의 라운드 1H1에 라운드 11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이거를 이제 일반적으로 일렉트론이 N개 있을 때 어떻게 될지를 한번 우리가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는 이유는 나중에 전부 하트리폭 이퀘이션을 쓸 때 좀 표기법들을 자유자재로 쓰려고 연습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넘어가서 일반화를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전자가 n개가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앞에서 했던 스핀 오비탈에서 스페이셜 오비탈로 오는 과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닥 상태의 수소 분자의 하트리폭 상태는 이런 식으로 스핀 오비탈 그 사이 1, 2로 나타낼 수 있었고, 이거는 사실 1번 스페이셜 오비탈의 알파 전자, 그 다음에 1번 스페이셜 오비탈의 베타 전자, 뭐 이런 식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였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n 전자로 확장을 시키면은 그 사이 1부터 그 사이 3, 4 이렇게 해가지고 n-1에서 그 사이 n까지 이렇게 n개의 스핀 오비탈에 전자 하나씩 쭉 차 있는 게 되겠죠. 그럼 이거를 스페이셜 오비탈로 생각을 하면은 그 사이 1, 2에 이렇게 전자가 들어있고 3, 4에 들어있고 이런 식이잖아요. 그럼 이게 사실 스페이셜 오비탈 1번, 2번 이렇게 될 테니까 사실 이거는 스페이셜 오비탈 1번의 알파, 1번의 베타, 스페이셜 오비탈 2번의 알파, 2번의 베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스페이셜 오비탈 n 나누기 2 알파, n 나누기 2의 베타 이렇게 들어있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이제 이렇게 내려올 때 스핀 오비탈에서 스페이셜 오비탈로 내려올 때 에너지 표현식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럼 스핀 오비탈이 그 사이 A라는 세트가 있는데 A는 1에서부터 N까지 있죠. 이때 이제 케미스트 노테이션을 따라서 우리가 에너지를 표현해 보면 1 일렉트론 텀이 나오고 2 일렉트론 텀 AB,
AA, BB 빼기 AB, BA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지금 스핀 오비탈로 주어져 있는 것을 스페이셜 오비탈로 바꿔볼 건데, 그러면은 이 인덱스 부분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한번 봅시다. 여기가 원 일렉트론 파트가 되겠고, 여기가 투 일렉트론 파트가 될 텐데, 원 일렉트론 파트를 보면은 그 사이 A라고 하는 거는, 스핀 오비탈은 A는 1부터 N까지 쭉 돌아가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은 스페이셜 오비탈로 가면은 알파 스핀에 대해서 n분의 2까지만 가면 되죠. 1, 2 쭝쭝쭝해서 n분의 2까지, 2분의 n까지. 그래서 부사이 A의 알파 스핀, 그 다음에 알파 스핀 했으니까 이제는 베타 스핀을 카운트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A의 2분의 n까지 부사이 A의 베타, 이런 식으로 스핀 오비탈을 알파 스페이셜 오비탈과 베타 스페이셜 오비탈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죠. 즉 이 말은 뭐냐 하면, 스핀 오비탈 A에부터 n까지는 스페이셜 오비탈 알파를 2분의 n까지, 그 다음 스페이셜 오비탈 베타 부분을 2분의 n까지 더해준 거랑 똑같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투 일렉트론 파트는 그럼 어떻게 될 거냐. 투 일렉트론 파트는 더블 서메이션이죠. 스핀 오비탈 A를 n까지, B 부분을 n까지, 이렇게 되는데, 요거를 떼어서 써보면은 이렇게 곱으로 쓸 수 있고, 원 일렉트론 스핀 오비탈 표현법에 곱으로 나타나는 거죠. 각각을 위에서 했던 요 전개를 가지고 풀어서 써보면은 뭐 요렇게 A 부분을 요렇게 전개해서 쓸 수 있고, B라고 하는 부분은 요렇게 전개가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이거를 이항 전개, 뭐 다 전개를 해주면 이런 식으로 알파 알파, 그 다음에 알파 베타, 베타 알파, 베타 베타, 4개의 스페이셜 오비탈 구성 성분의 곱의 합으로 얻어질 수가 있습니다. 즉 이렇게 썼다는 것은, 그러면은 스핀 오비탈의 인덱스 서메이션 AB를 n까지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부분을 전개한 거랑 똑같죠. 그래서 A n분의 2까지, B도 n분의 2까지, 알파 알파 했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알파 베타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베타 알파, 마지막으로 베타 베타 성분을 스페이셜 오비탈 2분의 n까지 전개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스핀 오비탈을 스페이셜 오비탈로 바꿀 때에는 원 일렉트론 부분은 요거를 요렇게 바꿔주면 되고, 투 일렉트론 부분은 스핀 오비탈 합에 사용되는 인덱스를 요렇게 4개의 항으로 나누어서 더해주면 됩니다. 그럼 뒤로 넘어가서 실제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 일렉트론 파트는 우리가 스핀 오비탈 노테이션을 썼을 때 A는 1에서 N까지인데 A, H, A 이렇게 되는 것이, 요거를 똑같은 내용을 그냥 알파 오비탈, 그 다음에 이제 A의 바죠. A의 그 베타 오비탈, 그래서 n분의 2까지 A 바, H, A 바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앞에서 봤다시피 이 부분도 스페이셜 오비탈 계산하면 이렇게 되고, 이 뒷부분도 베타 베타끼리 적분하면 1이 나오니까 A, H, A가 될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거는 시그마 A의 n분의 2분의 n까지 A,
HA의 2배가 되는 거죠. 똑같은 값이 2번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2일렉트론 파트는 스핀 오비탈을 케미스트 노테이션으로 사용했을 때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서메이션 부분을 스페이셜 오비탈 전개했던 식으로 바꿔주면 되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알파 성분을 썼고, 더하기 AB 2분의 n까지. 이번에는 알파 베타 성분이죠. 여기가 베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B 바바, 그래서 A B바 B바 A. 그 다음에는 뭡니까? 그 다음에 베타 알파죠. 그래서 A n분의 2분의 n까지인 거는 다 똑같은데, 이번엔 A 베타 베타 B 알파 알파 이렇게 되고,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둘 다 베타 성분이죠. A바 B바 A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썼을 때 우리가 0이 되는 표현들을 한번 먼저 찾아보면은, 요 바를 기준으로 한쪽에 알파 베타가 같이 있으면은 요런 경우, 이게 대략 어떤 느낌이냐 하면은 푸사이 A의 1번 전자, 알파 1번 전자. 그 다음에 케미스트 노테이션은 1번 전자에 대해서 먼저 다 쓴다고 했죠. 그 B 스페이셜 오비탈의 1번, 그 다음에 베타 1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하나의 전자가 이렇게 서로 다른 스핀을 가지고 있는 스핀 오비탈에 연동이 되면은 이거 적분해 버리면 그냥 0이죠. 그래서 이런 성분이 있으면은 무조건 0인 겁니다. 또 찾아보면 여기도 있죠. 이것도 0인 거예요. 그 나머지 것들은, 이런 거는 어떻게 됩니까? 이런 거는 써보면은 푸사이 B의 베타 1, 푸사이 B1의 베타 1 이렇게 되죠. 베타 베타끼리 스핀 펑션을 우리가 적분해내면은 1이 되잖아요. 사실 같은 부위에 베타 베타가 있는 거는 알파 알파 있는 거랑 완전히 똑같은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 값, 이렇게 4개 값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4개가 있으니까 A, B 2분의 n, 요게 4개 곱하기 2분의 1 해주면은 2AA BB 요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요 부분은 또 서로 같겠죠. 그래서 빼기 스페이셜 오비탈 AB BA라고 우리가 적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럼 결국 스페이셜 오비탈을 가지고 하트리폭 디터미넌트로 나타난 n 일렉트론의 최저 에너지는 최저 에너지라고 하면 안 되겠네요. 에너지는 2배의 1 일렉트론 더하기 AB의 AA BB 빼기 AB BA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게 뭐 도대체 물리적으로 무슨 의미냐, 그거를 좀 파악이 잘 안 되실 텐데, 2.3.6이랑 3.7절에서 요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우리가 논의를 할 겁니다. 지금은 완전히 수학적인 의미로 이 데리베이션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더 포커스 해가지고 따라와 보도록 하시고, 넘어가서 2.3.6절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2.3.6절은 이제 제목이 쿨롬과 익스체인지 인테그럴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해보고 싶은 거는 이제 앞에서 구했던 n 일렉트론의 하트리폭 그라운드 스테이트 에너지 슬레이터 디터미넌트로 나타낸 이렇게 해서 AA BB 빼기
요 식의 물리적 의미가 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 일렉트론 파트인데요. 이렇게 생겼죠. 원 일렉트론 파트가. 요걸 우리가 이제 기호로 HAA라고 표현을 할 거고, 이것을 이제 적분식을 풀로 써보면은 적분 변수가 이제 R이죠. X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스핀 파트는 우리가 적분을 해서 꺼내버렸죠. 앞에서 유도할 때 보셨죠. 이제 위치 XYZ에 대한 성분만 남았고, 그럼 psi A의 스타의 1번 전자, 그 다음 H라고 하는 오퍼레이터는 1번 전자의 운동 에너지 빼기 1번 전자와 원자 핵 간의 쿨롬 상호작용,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건 1번 전자가 공간상에서 사실은 모든 공간에 퍼져 있는데, 그 퍼져 있는 공간상에서의 에버리지 평균 운동 에너지에다가 평균 원자 핵과의 인력에 의한 에너지를 다 우리가 계산을 해낸 거죠. 일렉트론 1번에 대해서, 일렉트론 1번인데 어떤 오비탈에 들어있습니까? psi A라고 하는 스페이셜 오비탈에 들어있는 1번 전자의 평균 운동 에너지와 원자 핵과의 상호 인력 에너지를 평균 낸 거죠. 그 다음에 원 일렉트론은 사실 이해하기가 쉽죠. 투 일렉트론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투 일렉트론. 투 일렉트론에는 두 가지 종류의 텀이 있는데, 먼저 앞에 거부터 AA, BB부터 한번 해보면은 DR1, DR2, psi A 스타의 R1, 그냥 1이라고 할까요? 그 다음에 psi A의 1, R1 2분의 1, psi B의 스타의 1, psi B의 1. 2죠. 죄송합니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 부분들이 컴플렉스 컨주게이트와 자기 자신의 곱은 절대값의 제곱이랑 똑같죠. 그죠? 그 a 곱하기 bi랑 a 마이너스 bi 해보면은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니까 자기 자신의 그 크기의 제곱과 똑같죠. 그래서 dr1, dr2 psi a의 1의 제곱 r1 2분의 1 psi b2의 제곱. 그런데 우리가 파동함수의 제곱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전자를 발견할 수 있는 확률을 나타내는 거죠. 즉 전하가 얼만큼 그 지점에 모여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1번 전자가 R1이라고 하는 위치에 얼마나 있는지를 보여주는 확률이고, 이거는 2번 전자가 R2라는 위치에 존재할 수 있는 확률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그 확률을 전체 공간에 대해서 다 적분을 하니까 두 개의 전자가 상호작용할 수 있는 모든 그 에너지를 다 평균을 낸 거죠. 그래서 이게 흡사 생긴 게 쿨롬 인테그럴이랑 쿨롬 상호작용이랑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전자 간의 반발력을 나타내는 쿨롬 인테그럴이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고, 기호로는 J, A, B를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1번 전자에 대한 노테이션, 2번 전자에 대한 노테이션을 오비탈 인덱스를 하나씩 가져온 거죠. 요거는 쿨롬 인터랙션이고, 마지막 남은 AB, BA가 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AB, BA라고 하는 놈은 DR1, DR2, psi A 스타의 1, psi B의 1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거를 보고 직접 이렇게 쓰실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psi B의 스타의 1, psi A의 2번. 죄송합니다. 저도 헷갈리네요.
2번이죠. 근데 이거는 보면 지금 1번 전자가 알파에 있을 때랑 죄송합니다. 스페이셜 오비탈 A에 있을 때랑 스페이셜 오비탈 B에 있을 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죠. 서로 다른 스핀 오비탈에 속해 있을 수 있는 파동 함수를 곱한 거니까 이거는 사실은 엄밀하게는 어떤 물리적 우리가 고전적으로 알고 있는 물리적인 해석은 없어요. 근데 미루어 짐작했을 때 서로 다른 스페이셜 오비탈에 전자가 이렇게 속해 있을 수 있는 거를 보는 거니까 교환을 나타내는 적분 값이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즉 이 전자가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그죠? 전자가 여러 개 있을 때는 사실 우리가 뭐 이걸 1번, 이걸 2번이라고 부르지만 2번, 1번이라고 불러도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거를 나타내주는 표현이고 기호로는 KAB로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토탈 에너지는 2배의 HAA 원 일렉트론 텀이랑 EJAB 빼기 KAB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이 장의 2.3절의 마지막 내용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일렉트론 컨피규레이션을 보고 그 컨피규레이션이 그 디터미넌트가 어느 정도의 에너지를 가질 것인지를 한번 해석해 보는 연습을 해볼 텐데요. 사실 엄밀하게는 이게 이제 완전한 퀀텀 미케니컬한 해석은 아니고 클래식 미케닉스의 개념을 어느 정도 빌려온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원 일렉트론 파트를 보면은 우리가 스핀 오비탈 노테이션을 썼을 때 그 사이 i라는 스핀 오비탈에다가 전자가 들어있으면 I, H, I만큼 토탈 에너지에 기여를 하게 되죠. 그 말은 결국 뭡니까? 어떤 전자가 스페이셜 오비탈 psi i에 들어있으면은 요것만큼 H, II만큼 에너지에 기여를 하게 되죠. 맞습니까? 그 전자가 어디에 들어있던지 간에 들어있으면 그 원 일렉트론 텀에 대한 기여는 항상 발생을 하죠. 그 다음에 투 일렉트론 텀, 그거는 이제 IJ 안타이 시메트라이즈드 투 일렉트론 인테그럴 형태로 쓰면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두 개가 서로 다른 스핀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사이 i가 뭐 알파고 그 사이 j가 베타 스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IJ라고 하는 인테그럴은 psi i j psi j 바바 이렇게 되죠. 다음 psi i psi j 바에 j 바 psi i 이렇게 되는데, 요 부분은 스핀 오비탈에서 투 일렉트론 적분할 때 같은 스핀이 한쪽에 몰려 있으면은 이거는 그냥 적분해서 1이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psi i, psi j 이렇게 되는 거고, 이렇게 서로 다로 믹스로 들어있으면 이거는 0이 된다라고 했죠. 빼기 0입니다. 근데 이 적분이 어떤 형태인가요? 앞에서 봤던 쿨롬 인테그럴 J, IJ 형태를 가지고 있죠. 서로 다른 스핀 간에는 클래시컬한 전자간 반발력만 작용을 하는 거예요. J, IJ만. 근데 만약에 패러럴한 같은 스핀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알파, 그 사이 J는
psi j의 베타 아이고 알파죠. 죄송합니다. 둘 다 베타라고 제가 노트에 썼네요. 네. 이렇게 하면은 안타이 시메트라이즈드 요 일렉트론 인테그럴 값이 psi I 바 J 바 빼기 psi I 바 J 바 I 바. 이 결국에는 말씀드린 대로 스핀 펑션은 다 적분돼서 나가면은 I J 이렇게 되죠. 이 앞에 것은 JIJ 형태고 뒤에 것은 KIJ 익스체인지 인테그럴의 형태잖아요. 그래서 서로 같은 스핀을 가지고 있으면은 당연히 이렇게 반발도 하지만은 전자를 구분할 수 없음에서 기인하는 익스체인지 인터랙션도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익스체인지 인터랙션은 마이너스 부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에너지를 낮춰주는 역할을 하게 되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해석을 이해를 한다면은 그러면은 어떤 전자를 봤을 때 이렇게 전자가 이렇게 들어있으면 일단 전자가 이렇게 들어있으니까 얘네들이 가지는 기본적인 원 일렉트론 다른 전자와의 상호작용 없이 자기 자신의 운동 에너지와 원자핵과의 상호작용으로 HII만큼이 발생을 할 거고 스페이셜 오비탈 psi i에 들어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전자 간의 같은 스핀이라면은 쿨롬 반발력 플러스 익스체인지 인터랙션만큼 에너지가 감소할 거고 쿨롬 반발력만큼 올라가고 익스체인지 인터랙션만큼 내려가고 서로 다른 스핀 간에는 익스체인지 인터랙션이 없기 때문에 쿨롬 반발력만 작용해서 에너지를 높여주는구나 라는 것을 이해를 할 수 있죠.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만약 여러분들에게 psi 1바, 2바, 3바 이런 슬레이터 디터미넌트의 에너지가 대략 어떻겠냐라는 것을 물어보면은 여러분이 앞에 했던 적분 계산을 다 손으로 할 수 없죠. 뭐 하려면 할 수는 있겠지만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거고 이거를 그래서 스페이셜 오비탈 1, 2, 3을 이렇게 해놓고 여기 맞게 일렉트론 컨피규레이션에 맞게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원 일렉트론 턴부터 세아려 봅니다. 전자 한 개는 1번 스페이셜 오비탈에 들었으니까 H11 한 개밖에 없죠. 근데 2번 스페이셜 오비탈에는 전자가 두 개 들었죠. H22인데 두 배 해줘야 되죠. 두 개 들었으니까. 또 H33도 나오겠죠. 3번 스페이셜 오비탈에 하나 들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J 값의 경우에는 스핀이 같든 다르든 무조건 작용하죠. 그렇죠? 이거는 전자의 마이너스 전하에서 기인하는 거니까. 그래서 J 값이 1, 2가 가능하겠죠. 1, 2. 또 요것만 가능한 게 아니라 1, 2도 가능하죠. 그러니까 J 값은 두 배를 우리가 카운트 해줘야겠죠. 1, 2는. 그 다음에 1, 3도 가능하죠. J, 1, 3. 그 다음에 이제 2번 스페이셜 오비탈을 보면은 같은 스페이셜 오비탈 내에 있는 얘들도 반발할 수 있죠. J, 2, 2. 마지막으로는 2번 스페이셜 오비탈이랑 3번 스페이셜 오비탈에 있는 전자들 간에 J2, 3 2배 이렇게 됩니다. J 값이 이렇게 전부 나왔고 마지막으로 K 값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부호로 같은 스핀들 간에만 작용하죠. 다시 한번 그려보면 이거 아니죠. 베타 이렇게 되니까 같은 스핀 페어를 찾아보면 되는데 1, 2에 들어있는 놈이 같죠. K1, 2
그 다음에 또 1, 3도 같죠? 빼기 K13.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2, 3도 역시 같은 전자죠. K, 2, 3 이런 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각의 정확한 값들은 모르지만은 이런 식의 기호로 토탈 에너지, 이 시스템의 바닥 상태의 토탈 에너지는 이렇게 결정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요거는 뭐 상당히 쉬우니까 예제 2.23을 여러분들이 한번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에 다양한 디터미넌트들이 나오는데 뭐 업, 그 다음에 다운, 업 뭐 이런 식으로 총 7개인가요? 7개의 디터미넌트가 나오는데 그 에너지를 한번 표현을 해보세요. 바로 밑에 답도 있거든요. 한번 해보시고, 근데 이런 연습을 해보는 게 우리가 어떤 시스템의 대략적인 에너지를 컴퓨터가 줬을 때 이게 물리적으로 의미가 있나 없나, 말이 되나 안 되나를 좀 빠르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연습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2.3절까지 하고 2.4절 세컨드 퀀타이제이션은 건너뛰고 바로 스핀 어댑티드 컨피그레이션 2.5절로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 네, 한번 복습을 잘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